유보소득 처분 들어가기 전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간 당기순이익을 매개로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본의 증가 감소가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가 감소와 연결된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해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회계 등식 간단한 식이죠. 재무상태표라는 게 요 T자 느껴지십니까? 자, 요 T자 아무것도 없는 여백에 T자를 딱 그리면 여기가 바로 차변, 왼편이 되는 것이고 오른편이 대변이 되는 것인데, 자, 등호를 기준으로 이 차변이 바로 왼쪽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자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부채를, 오른쪽 하단에 자본을 기록하죠. 재미있게도 이 특정 기업에, 그러니까 기업에 부채와 자본을 쭉 나열하면요. 부채 각 항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매입 채무니, 뭐 단기 채무니 이런 것들, 뭐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등등. 그런 부채, 자본 항목들을 쭉 나열하면 그 부채와 자본의 총 금액과 왼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각 항목들, 뭐 매출 채권이니 재고자산이니 현금이니 그런 항목들을 쭉 나열해서 적으면 그 금액들을 오른쪽 부채와 자본의 총액과 자산 총액이, 왼쪽의 자산 총액이 항상 일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일치하는 어떤 현상을 발견하시면 노벨 회계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성립합니다. 예외 없이. 자, 이런 등호의 관계를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계 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자본은요, 종속적인 개념이에요. 즉,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거지, 결론은 간단해요. 자본은 회계 등식에서도 봤었지만, 자, 등호 오른쪽에 있는 부채를 요걸 하나 등식으로 본다고, 요걸 하나 등식으로 이해해 봐요. 그러면,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하나씩 느껴지십니까? 자, 등호 오른쪽의 부채를 등호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달고 이항하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데,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라는 개념에서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순자산의 의미가 뭡니까? 그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서 빚을 뺀 나머지 그야말로 나의 순자산, 그런 개념입니다. 즉 자본은 순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불리기도 해요.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회계 등식입니다. 자,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한 이름이 붙느냐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회계 원리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다음 이 자산 부채 자본 간 증가 감소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먼저 부채가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그 부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래 전후로 부채는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근데 어떤 거래가 띡 발생했어. 자, 그로 인해 만약에 자본이 증가했다. 그럼 뭡니까? 회계 등식이 성립해야 되죠. 여전히. 그러면 부채는 어떤 거래 전후로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자본이 증가했어. 어떤 거래로 인해. 그러면 그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자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계 등식 성립해야 되니까 항상. 또는 부채는 여전히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어떤 거래 전후로. 근데 어떤 거래로 인해 자본이 감소했어. 그럼 필연적으로
회계 등식이 성립하려면 자산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부채가 어떤 거래 전후로 일정하다면 자, 그 어떤 거래로 인해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 자산도 동시에 그만큼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회계 등식 그게 항상 성립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어떤 거래로 인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 감소할 때 정말 그러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이젠 반대로 부채가 아닌 자산이 어떤 거래 전후로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어떤 거래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부채가 감소해야 돼요. 왜? 회계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등호 왼쪽이 회계 등식, 등호 왼쪽이 자산이 일정한데 등호 오른쪽에 자본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부채가 그만큼 감소해야 이 회계 등식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부채가 증가해야 이 회계 등식 성립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 명료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산이 일정할 경우 자본이 증가하면 또는 감소하면 부채도 동시에 그만큼 감소 또는 증가합니다. 즉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는 그만큼 감소, 자본이 감소하면 부채는 그만큼 증가합니다. 앞에 자본이 증가하면 자산은 그만큼 증가. 자본이 감소하면 그만큼 자산이 감소했죠. 감소였죠. 근데 이 자본과 부채의 증가 감소 관계는 또 반대입니다.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는 감소, 즉 증가 감소. 자본이 감소하면 부채는 그만큼 증가, 감소 증가이죠. 이런 특징들까지 여러분들 꿰셔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회계 등식을 통해 자본의 증가 감소와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가 감소 간에 아주 유의미한 특징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당기순이익, 이익이죠? 이 이익을 매개로 해서 재무제표, 어떤 재무제표? 그렇죠. 뭐 손익계산서라던가 재무상태표라던가, 그렇죠? 예, 지금은 재무제표의 하나는 아니지만 보조장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지. 그걸 살펴봅시다. 자, 당기순이익이라는 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라는 게 그 양식이 어떻습니까? 매출액, 매출원가, 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총이익, 그리고 밑에 뭐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쭉 나오지만 결국 그 걔네들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수익과 비용이에요. 결국 손익계산서는요, 수익을 쭉 나열하고 비용을 쭉 나열한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수익과 비용을 나열한 것이고 표시한 것이고 그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 그래서 특정 회계 기간에 낸 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만큼 어떻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죠. 여러분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회계원리 때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의 맨 밑에 온 엔드 오브 라인에 오는 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익의 반대인 손실이 나면, 즉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크면 이익잉여금은 그 손실 난 만큼 감소하겠죠. 뭐 일반적인 경우로 보통 이익이 나니까 우리는 그냥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그냥 외웁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의 오타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만큼 뭐가? 미처분 이익여금, 그냥 미처분 빼시고 그냥 이익여금 증가한다. 이익여금은 자본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당기순이익을 매개로 해서 손익계산서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이 보조장부 간에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손익계산서에 결국 이 수익과 비용과 이익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회계원리를 배우신 분이라면, 또는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걸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거 분명히 이해했을 텐데, 이익이라는 게 수익에서 비용 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다음에 수익이 증가하면요. 그렇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죠. 수익이 감소하면요. 이익은 감소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수익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하는 겁니다. 비용만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하는 것이죠. 이 수익과 비용, 이익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즉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 감소하는 것이죠.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요 이익잉여금의 증가 감소를 보여주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을 표시하잖아요. 자본의 하위 항목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익이 증가했다?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죠. 즉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죠. 왜?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하위 항목으로서 하나의, 그렇죠? 자본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이익잉여금 폴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 결국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익이 그럼 감소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회계등식 살펴봤죠. 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회계등식 떠올려 보세요. 자본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부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면 자산이 증가하죠. 또는 자산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면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가 그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회계등식 성립하려면. 자, 저 내용을 정리했죠. 수익과 비용의 증가 감소. 앞서 살펴봤죠? 그건 당기순이익의 증가 감소로 연결되죠. 당기순이익의 증가 감소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감소로 연결됩니다. 자, 부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할 경우 자본이 증가하면 자산도 동시에 그만큼 증가. 자본이 감소하면 자산도 동시에 그만큼 감소. 자, 같은 내용이고요. 네, 당기순이익의 증가 감소는 이익잉여금 증가 감소로 연결되고, 그렇죠? 네, 자본의 감소는 자산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부채가 그만큼 증가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수익과 비용의 증가 감소는 당기순이익의 증가 감소로 연결되고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 감소한 만큼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증가 감소하죠. 자본이 증가 감소죠. 자, 자산이 일정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도 동시에 그만큼 증가 감소. 자본이 감소하면 부채도 동시에 그만큼 감소 증가죠.